2월 내내 날씨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해는 쨍한데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마지막 시험이 있었던 2월 7일 이후 한국 드라마들 좀 봤습니다. 그렇다고 2월 내내 드라마만 본 건 아니고 후속 세입자 구하는 광고도 내고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장 보고 요리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빨래는 아직 못했어요. 코인 세탁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정말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래 건조대는 샀는데 아직 널어놓을 빨래가 없네요. (3월 2일) 병원 병동 실습 첫날. 오늘은 8시까지만 가면 됩니다. 아직 겨울이라 해가 늦게 떠서 어두울 뿐 생각보다 이른 시각은 아니에요. 저는 6번 S반, 즉 기차를 타고 보오나라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타고 가는 한 40분 동안 서서히 동이 터오네요. 내려서 다시 30분을 걸으면 실습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라입지히 대학 병원이 있는데 실습 자리를 못 얻어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통근을 다니게 됐습니다. (2층에) 있는 페어소널 뷰로, 그러니까 인사과를 찾아갑니다. 명찰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부터 실습생입니다. 40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인솔자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걸 보면 실습생이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정된 병동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저는 노유롤로기, 그러니까 신경과 병동에 배정됐습니다. 너무 큰 유니폼을 골랐는지 무슨 90년대 힙합 전사 같네요. 정말 놀랍도록 독일어가 안 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90일을 하죠? 퇴근 시간! 퇴근길 햇빛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쓰던 에코백 끈이 위험합니다. 다시 보나중앙역으로 갑니다. Markkleeberg Nord. Ausstieg in Fahrtrichtung links. 독일판 복면가왕 홍보 포스터가 보이는군요. 3월 3일 제대로 된 첫 아침 근무 날입니다. 아침 근무는 오전 5시 45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입니다. 제가 타고 갈 열차는 중간에 노이키리츠라는 역에서 나뉘는데 저는 뒷부분 차량에 타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국종 교수가 쓴 책 골든아워를 읽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쓰인 책을 읽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차량이 분리되는 중입니다. 오늘은 중앙역에서 병원까지 걸어가는 대신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요. 정말 잠깐 졸았는데 그새 버스가 두 정거장을 지나쳤네요. 가로등도 없는 도로를 30분간 뛰었는데 결국 15분 지각했습니다. 아우 짜증나. 점심시간은 넋이 나간 채로 보냈습니다. 3월 5일 열차가 운행을 안 해서 대체 운행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3월 6일 첫 오후 근무 날입니다. 저는 수업이든 뭐든 웬만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일찍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데 이 병동 실습만큼은 정말 오후 근무가 훨씬 좋네요. 오후 근무는 1시 45분부터 10시 15분까지입니다. 오후 근무는 근무 인원도 적고 할 일도 적어서 무려 책상에 앉아 딴짓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멀다고 1시간 가까이 일찍 보내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세차게 내리는 비도 제 퇴근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날도 대체 운행 버스를 탔습니다.
금요일 늦은 밤이라 그런지 승객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 덕에 운전사 할아버지랑 내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골든아워를 다 읽은 뒤로는 출퇴근길에 딱히 할 게 없어서 다음 학기 해부학 예습을 하고 있습니다. 흰 것은 아이패드 액정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4월 3일에는 화학시험, 4월 7일에는 물리학시험이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다른 과목들 공부하느라 화학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경야독은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의지를 논하기 이전에 보통 찌력 가지고는 도저히 무리예요. 1시간만 지나면 일단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상모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3월 12일, 개강은 예정대로 4월 6일에 하되 현장 강의와 세미나는 5월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신나는 아침 근무. 제가 전세 냈군요. 발치에 자꾸 돌멩이가 떨어지길래 뭔가 싶어 위를 봤더니 비둘기들이 던지는 거였어요. 얘들이 날 놀리는 걸까요? 주말에는 신호등도 일을 안 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빵집도 문을 닫았고요. 출퇴근길에 있는 보다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곳입니다. 이 매장 창가에 이 마네킹 하나가 앉아있는데 얘가 아주 짜증납니다. 새벽이나 밤에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3월 16일, 점점 심각해지는 독일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식료품이나 휴지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켠에는 우리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네요.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로 저희 병원에서 당분간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퇴근길.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퇴근길이 될 줄은. 3월 17일 오후 12시 03분. 쉬는 날이라 우체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실습 중인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실습생의 실습이 중단됐으며 언제부터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갑자기 일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시 인근에 있는 병원들의 문의를 넣어봤는데 모두 신규 실습생은 받지 않는다는군요. 바이러스마저도 제가 일하는 걸 방해하는 걸 보면 백수가 제 천직이 아닐까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실직의 슬픔을 딛고 오후에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대 상태가 심상치 않네요. 사재기는 다른 도시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한 달 전 쌀 7kg을 시험 스트레스로 충동 구매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날 상점 5곳을 돌았는데 휴지, 각종 세정제, 곡류, 스파게티 면과 소스, 애완동물 식료품이 모두 동났더라고요. 휴지와 위생용품은 1인당 구매 제한 안내까지 붙었습니다. 3월 18일, 화학시험과 물리학시험도 무기한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내 주경야독. 여럿이서 모이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바깥 출입을 해달라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So retten wir Leben. Das wird für viele schwer und auch darauf wird es ankommen. Niemanden allein zu lassen. Sich die zu kümmern, die Zuspruch und Zuversicht brauchen. Wir werden als Familien und als Gesellschaft andere Formen finden, einander beizustehen. Schon jetzt gibt es viele kreative Formen, die dem Virus und seinen sozialen Folgen trotzen. Schon jetzt gibt es Enkel, die ihren Großeltern einen Podcast aufnehmen, damit sie nicht einsam sind. Wir alle müssen Wege finden, um Zuneigung und Freundschaft zu zeigen. Skypen, Telefonate, Mails und vielleicht mal wieder Briefe schreiben. Die Post wird ja ausgeliefert. Man hört jetzt von wunderbaren Beispielen von Nachbarschaftshilfe für die Älteren, die nicht selbst zum Einkaufen gehen können. Ich bin sicher, da geht noch viel mehr und wir werden als Gemeinschaft zeigen, dass wir einander nicht allein lassen. Ich appelliere an Sie. Halten Sie sich an die Regeln, die nun für die nächste Zeit gelten. Wir werden als Regierung stets neu prüfen, was sich wieder korrigieren lässt, aber auch, was womöglich noch nötig ist. Dies ist eine dynamische Situation
Und wir werden in ihr lernfähig bleiben, um jederzeit umdenken und mit anderen Instrumenten reagieren zu können. Auch das werden wir dann erklären. Deswegen bitte ich Sie, glauben Sie keinen Gerüchten, sondern nur den offiziellen Mitteilungen, die wir immer auch in viele Sprachen übersetzen lassen. Wir sind eine Demokratie. Wir leben nicht von Zwang, sondern von geteiltem Wissen und Mitwirkung. Dies ist eine historische Aufgabe und sie ist nur gemeinsam zu bewältigen. Dass wir diese Krise überwinden werden, dessen bin ich vollkommen sicher. Aber wie hoch werden die Opfer sein? Wie viele geliebte Menschen werden wir verlieren? Wir haben es zu einem großen Teil selbst in der Hand. Wir können jetzt entschlossen alle miteinander reagieren. Wir können die aktuellen Einschränkungen annehmen und einander beistehen. Diese Situation ist ernst und sie ist offen. Das heißt, es wird nicht nur, aber auch davon abhängen, wie diszipliniert jeder und jede die Regeln befolgt und umsetzt. Wir müssen, auch wenn wir so etwas noch nie erlebt haben, zeigen, dass wir herzlich und vernünftig handeln und so Leben retten. Es kommt ohne Ausnahme auf jeden Einzelnen und damit auf uns alle an. Passen Sie gut auf sich und auf Ihre Liebsten auf. Ich danke Ihnen. 이제는 정말 치과 생활만 해야 됩니다. 제 장기죠. 멋진 치과 생활을 해주겠습니다. 물론 가끔 산책도 나갑니다. 이제는 지하철역 앞 광장에서도 그리고 거리에서도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뉴스 듣다 보면 아주 가끔 한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früh getestet haben. Südkorea hat das vielleicht noch ein bisschen früher gemacht. Nicht nur, dass sie früher dran sind, sondern die haben es sehr, sehr früh getestet. Wenn man das macht, dann ist es natürlich besonders effektiv, weil man die Fälle isolieren kann und damit die Ausbreitung relativ am Anfang schon unterbrechen kann. 이건 그냥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열흘 만에 다시 식료품점에 가봅니다. 여전히 거리에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휴지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지만 다른 매대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빵들은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계산대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네요. 최소 1.5m 간격을 지켜달라는 안내 문구를 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거리에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광고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봄이 오기는 왔네요. (3월 30일) 드디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작년 9월 10일에 독일에 떨어진 이후 벌써 4번째 이사입니다. 지긋지긋하네요. 살짝 살얼음이 얼 정도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번에도 도와줄 사람은 없으므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옮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야 힘이 덜 들어요. 일단 청소부터 합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월말 월초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이 종종 눈에 띄네요. 두 집 사이가 그리 멀지 않고 이사가는 집에 승강기가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거의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짐이 제법 남은 데다가 어깨가 너무 아프고 배도 고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리할 엄두가 안 나 버거킹 햄버거를 사러 나갑니다. 백화점까지 있는 시내 중심가인데 월요일 저녁 7시에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단 2명뿐이네요. 아 이런, 가까이 있는 버거킹은 영업을 안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식당들과 매장들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상철 운행표도 많이 바뀌었군요. 결국 중앙역에 있는 버거킹까지 걸어갔습니다. 매장에서 먹고 가는 건 안 되고 포장 주문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3월 31일 이삿짐 센터 차가 보입니다.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부럽네요. 오늘은 이사를 얼추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조금 쌀쌀할 뿐 날씨는 참 좋아서 다행이에요. 이사 끝! 4월 1일 안멜둥,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러 뷰어그암트, 그러니까 시청 혹은 동사무소를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영시간이 바뀌었네요. 아니, 이런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발 좀 인터넷 홈페이지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다시 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분간은 긴급한 일만 처리가 가능하다네요. 라입지히의 이사 후 전입신고는 긴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5월 말부터나 전화 예약 후에 처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는 달랑 종이 한 장 주고 돌려보내네요. 안내된 번호로 전화해봤더니 지금은 예약 자체도 불가능하니까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더군요. 아니, 그냥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전입신고는 못했지만 기왕 바깥에 나온 김에 이전 집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사할 때 전등을 그대로 넘겨받기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 이전 집주인이 모든 걸 가져가고 새 집주인이 전등 브라켓부터 천장에 직접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 집에 달린 모든 전등은 제가 다 수거해야 합니다. 청소까지 싹 하고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취향의 전등을 새로 설치할 마음에 이전 세입자한테서 전등을 넘겨받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브라켓은 보통 전등 맞춤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등을 설치하려면 천장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마무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얼렁뚱땅 끼워 넣었습니다. 독일 집들은 천장고가 워낙 높아서 작업할 때 목이 정말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4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학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잘 보낸 것 같죠?